누구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99%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지휘만 했던 사건하고 1% 검찰이 지휘부터 수사까지 다 했던 사건하고 어느 쪽이 문제가 있냐. 그러면 1% 이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교묘한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불공정한 사건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1% 국민들을 분노케 한 그 검찰 비리 뭐 생각나는 사례 있으시면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많죠. 나는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가 많아? 여기서는 그 명칭만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명칭만 듣는 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브로커 검사 있었어요. 브로커 검사? 스폰서 검사 있었어요. 네네. 벤츠 여검사 있었어요. 벤츠 여검사 사건? 그다음에 성추문 검사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김광준 서울고검 또 김광준 검사 사건. 이거는 돈을 받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수표로 받았어. 사과 상자도 아니야. 케이크 상자도 아니야. 수표로 받았어.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나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대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로비하겠어요? 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사과 상자 들고 오면서 우리 그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시면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뭐냐면 검은 돈이 오가고 비리가 오가는 것은 힘 있는 데 가서 거기에 비로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힘이 세니까 검사의 힘을 빌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에서 비로소 이 비리가 싹튼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힘을 빼버리면 쟤한테 갖다 돈 줘봤자 별 볼 일 없으면 여기서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요. 안 갖다 줘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그러네요. 아니, 근데 힘을 빼면은 비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국회의원도 힘 다 빼고 장관도 힘 다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산할 때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힘을 빼서 될 일이 아니라 만약에 돈 받아 먹으면 끝이다. 네.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많은 그런 비리들 당연히 척결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거 하나 걸리면 앞으로 변호사도 못하고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걸 뭐 권한을 빼서 되게 한다. 말씀 잘하셔서 제가 그 반박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반박사례 궁금해요. 김광준 검사 사건이 터졌어요. 김광준 검사 사건. 네. 처음에 누가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경찰에서 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갑자기 검찰이 왜 니네가 수사하냐 가져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이걸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줘요. 그래서 검사 비리를 포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죠? 검찰은 여기에 수사를 손을 못 대요. 지휘를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오히려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지 식구가 수사하는 것보다 다른 식구가 수사했을 때 더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외부 기관이 수사하고 하면 아마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좀 덜해지겠죠. 문제는 그 외부 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어서 그게 맞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이 나오고 뭐 좀 그러는 거죠. 그건 그쪽으로 가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잘못하면 여우를 피해라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됩니다. 아니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러지만 검찰도 그동안 여러 번 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항상 검사들이 만들고 오늘 요번에 검찰개혁위원회인가 그 위원회가 하나 생겼는데도 사실 대부분 법조인이고 결정적으로 검찰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좋은 자리 못 가는 거는 그래도 참지만 자기 옆에 동료가 가는 거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은 검찰보다는 정권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정권에서 검찰을 유혹하는 유혹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 없는 기관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고 싶어도 뭐 저런 거 이용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인사권을 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좋은 자리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힘을 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평생검사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평생 남들은 좋은 자리 다니는데 그러니까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구별을 없애자는 거죠. 대학 교수를 하다가 총장하다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언론계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언론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자, 외국 보면 백발이 성성한 노 기자가 일선 저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평기자로 쓰지 않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언론과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입사 동기가 부장하고 국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평기자하고 있다?
못 버텨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얼떨결에 공무원을 해봤잖아요. 네. 저는 상관이 없는 거 얼공이라 그럽니다. 늘 공무원을 하는 늘공들은 보면 1년에 한 번 인사가 자기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사를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검찰 그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을 다 그 거친 사람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압축된 두세 명 중에 고르는 거지. 뭐 아무리 뭐 정권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서 이렇게 못 갖고 옵니다. 그만큼 검찰이 세지요. 그래서 검찰이 점점 세지고 있으니까 요새 나오는 영화들 보면 네네. 옛날 영화에는 검사가 아주 싸움도 잘하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 보면 기호와 권력을 남용하고 또 재벌에 맨날 가서 붙어갖고 상납하고 이런 검사로 자꾸 표현이 되는 게 검찰 권력이 세져서 그렇거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철동 검사 재밌어요. 그 대검찰청에 보면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왜 맨날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검사만 나쁜 검찰로 하느냐. 자신들도 좀 국합, 그러니까 국검찰, 착한 검찰을 좀 시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검찰 이미지를 자꾸 왜곡시키고 있다. 왜곡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 보세요? 뉴스하고 댓글에 안 좋은 댓글이 두 달려. 기억나요?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각종 검찰 비리. 권한 남용의 도를 넘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적 불신이 최근 영화 속에 적나라하게 그려졌는데 그 아버지,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현신이라. 정의보다는 혈연 지연이 우선 연줄 앞에 무너지기도 한다. 시간은 잘 맞죠? 법정이 아닌 골프장에서의 은밀한 만남. 각종 향응과 뇌물로 비리검사의 주머니 채워주는 스폰서들. 그럼 답례는 손방망이 처벌. 그러니까 힘없는 국민에겐 엄격하게, 법조계 동료의 비리는 너그럽게. 영화 속 검사의 법 저울은 왔다리 갔다리. 삐뚤어진 동지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청문 예우야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면 죄다 악당 검사만 등장? 아니다.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영화인 검사와 여선생은 약자의 편에 선 친근한 이미지의 검사가 등장했고, 다음은 강철중 검사. 정의로운 검사의 대표 아이콘으로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었다. 뽑고 끝낼 겁니다. 정의 사법의 전형을 제시, 사건 해결과 정의 실현에만 애쓰는 검사의 등장. 대한민국 검사를 믿지 못하는 거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똑부러진 활약을 펼쳐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 최고였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해야 될 일밖에 모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든 뉴스에서든 우리는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사가 보고 싶다.